쇼피파이 드롭시핑 시작 전에 마케팅부터 구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미국 사는 로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쇼피파이, 유로툴, 광고부터 결제를 합니다. 아직은 매출은 없는데 고정비만 매달 빠져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인 거죠.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검증해야 하는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저작권이에요. 음악, 영상, 이미지, 이걸 잘못 쓰면 채널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팔로우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제품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저작권 문제도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영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영상들을 분석을 하고 이 영상의 템플릿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편집 툴은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지, 다양한 경우 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돈을 쓰시기 전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계정을 열고 컨텐츠를 올려서 반응을 확인하세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들이 필요한데 편집 프로그램이나 포토샵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툴들도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툴을 찾고 그 툴들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물건이 될지 직업이 될지 흥미가 없는 분야가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릿속 아이디어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실행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올리면서 반응을 보는 게 먼저입니다. 저도 사실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애완동물 사업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 촬영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벌려고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여러 채널들을 열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싱이 아니라 마케팅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고민을 더 시간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드랍시핑이 아니라 정보성 디지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랍시핑은 무조건 뭘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곁다리 도구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학생이라서 힘든 점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쓰는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겁니다. 카페 알바생이라면 브이로그든 ASMR이든 찍으면서 그 안에서 제휴 마케팅을 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업은 미용사인데 팬 용품만 찾다 보니까 본업 트렌드 공부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NS 흐름 파악.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 타겟 고객이 활발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플랫폼별로 트렌드 영상, 인기 해시태그, 컨텐츠 소비 방식을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 제작 및 팔로우 확보. 제품 광고 전에 브랜드 스토리, 라이프 스타일, 정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단순한 판매보다는 신뢰를 구축을 하고 팔로우를 확보를 하고 자연스러운 판매 순서로 접근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레퍼런스 벤치마킹입니다. 잘 되는 계정, 브랜드를 여러 개 팔로우하여서 관찰하고 비슷하게 따라 해보면서 좋은 부분은 흡수를 하고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네 번째, 나만의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SNS 컨텐츠 업로드 주기랑 채널별 톤 앤 매너, 해시태그 또는 SEO 작업을 정리를 합니다. 그 외에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시간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 제작, 업로드, 반응 분석, 개인의 사이클을 시스템화합니다. 5번째, 시간과 비용 절약 효과. 쇼피파이 플랫폼 및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광고, 돈을 쓰기 전에 올게닉 트래픽 기반으로 초기 팬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타겟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타겟팅을 명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상품이든 정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저도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은 상품들을 올리는 계정보다 1개에서 3개 정도 상품을 주력으로 광고하는 계정이 훨씬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정보성 컨텐츠만 집중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바로 키워드 최적화가 쉬워서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의류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마다 고민이 다 다릅니다. 키가 너무 크다, 키가 너무 작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 고민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면은 경쟁력이 생깁니다. 키 작은 남자들을 위한 셔츠라던가 키 작은 여자들을 위한 원피스라던가요. 미국은 워낙 뚱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레버 21 같은 곳에 가보면은 뚱뚱한 사람들만을 위한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차별화도 되고 브랜딩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 문제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고객층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드랍시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드랍시핑은 그저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먼 미래,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채널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드롭시핑, 부업, 돈 버는 방법 같은 정보 때문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이야기들은 이 채널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본 채널은 드롭시핑과 부업 중심으로 가고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주제들은 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풀어야겠다 라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타겟층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은 컨텐츠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리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요리라는 키워드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취생들을 위한 오븐 레시피.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위한 컨텐츠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된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취생이라면은 간편한 주방용품, 원터치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같은 제품들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 운동, 미술 같은 대키워드들은 이미 큰 채널들에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세분화 키워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컨텐츠가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레시피 영상 또는 해당 레시피에 쓰인 간편 조리 도구를 자연스러운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각 플랫폼별 조회수 수익, 조리기구 판매, 전자책 등으로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컨텐츠 방향성을 3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집중형입니다. 한 품목에 올인하여서 전문성과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전용 장난감만 다루는 채널이라던가 주방용 칼만 파는 브랜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 집중형의 장점은 명확한 정체성과 단순한 관리, 키워드 최적화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용 리뷰형입니다.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신기한 제품 위주로 리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 현실적인 도구 탑3라던가 주방에서 꼭 필요한 꿀템 추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용 리뷰형의 장점은 대중성이 넓고
다양한 제품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형입니다.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서사 컨텐츠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편 영화 같은 것을 만들고 배경 소품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심어두는 방식이죠. 스토리텔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차별화된 컨텐츠이기도 하고 바이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생활 키워드 또는 특정 타겟. 실생활 키워드 중심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품, 청소용품처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필요한 카테고리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배수구의 필수템, 먼지 제거에 탁월한 청소 도구라는 식으로요. 또는 특정 대상의 타겟층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겠죠.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꼭 필요한 제품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견 노묘의 전용 용품, 자취생 필수템, 캠핑러를 위한 전용 장비,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교회 관련된 용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품목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전문성을 부각을 시키면서도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부업이라는 키워드를 찾다가 드롭시핑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루 30분 투자해서 월 5천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후킹들만 있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넘쳐나는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사람들한테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플랫폼 이용료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실제 수익은 거의 없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양한 플랫폼에 결제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걸 꾸준하게 하려면 어떤 주제, 어떤 컨텐츠, 어떤 제품으로 선정을 해야 맞을까라는 식으로요. 될 거야 하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밤새 이야기를 해도 즐거운 주제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제가 영상 컨텐츠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블로그에다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된 내용들이 좀 필요하시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드롭시핑 전에 어떤 주제와 제품을 고민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